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책,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34% 때렸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50%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추가적으로 50%를 때린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54%에다가 50%가 더해지니까 104%를 때리는 겁니다. 미국 상품,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이 $100짜리게 되면은 204불 정도가 이제 인도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오늘 경제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내각이 있지만 지금 정책은 거의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언론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사들이 대개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부분들을 대개 인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더 씌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일단 그런 시각으로 봐야 현재 오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그런 상호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비교적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비난 일색의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는데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 보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현재처럼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가로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남겨가지고 연평균 1년에 한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지탱하기 힘든 체제가 현재 세계 무역제도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그런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고 미국은 매년 1조 정도의 적자를 남겨 가지고 이게 돌아가기가 힘들다. 미국 자체 내에도 이렇게 계속되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까지 하는 미국의 식자청들이 굉장히 드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온 주변에 그냥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포격을 멈추지 않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걸 걱정하는데 미국이 빚 때문에 뭡니까 박살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단히 이제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참 딱한 거죠. 대통령 생각을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판사 나부랑이들이 대통령 판단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파면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 기가 찬 거죠. 대통령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대로 연평균 예산의 20% 정도의 이자를 국가 부채로 지불하고 미국이 만성적인 적자 국가로 계속해서 세계 교역국들에게 이용당하는 행태를 가지고는 미국이 지탱하기 힘들다. 이런 정도의 문제인식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겁니다. 예. 한국의 선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뭉개버리고 대통령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해서 대통령을 날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톱 1인자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생각의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민의 폭도 다르고. 얼마 전에 이제 한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의 변호사를 가지고 로펌을 운영한 한 이제 분이 경영자가 돼 보니까 최고가 고민하는 거하고 주변 사람들의 고민하는 거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기업들의 이 CEO 오너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는 지금 사업이 잘 되더라도 다음에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톱의 고민의 양과 질, 주변 사람들의 양과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대통령하고 내각에 있는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미국의 가장 정직한 문제는 현재 세계 무역 질서를 가지고 미국이 매년 1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모든 교육 국가가 미국에서 흑자를 남기는 이런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에 동조하는 미국의 언론사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땐 너무 딱한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존속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을 윤 대통령 주변의 총리나 장관들조차도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소수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고의 고민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폭풍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다. 미친갱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조선일보 논조 보게 되면은 이상한 인물로 생각하는데 기자들보다 100배 1000배 정도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고민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 같은 나라가 실책을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김존킴 님이 일개 부서의 부장이 대표이사를 해고시킨 사건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일개 이런 판사들이 대통령 판단을 뭡니까? 판단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을 볼 때도 그렇게 좀 반듯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요즘에 제가 이체 여러분들 국내 언론사 보도를 이렇게 제가 이제 인용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엉터리가 워낙 많아 가지고 내가 방송을 준비하는데 영혼이 혼탁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겁니다. 워낙 여러분들 형편없는 기사들을 국내 기사뿐만 아니고 해외 기사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지?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일단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저를 믿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사람이란 거, 똑똑한 사람이란 거. 두 번째는 미국의 근본 문제를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대부분 뭉개버린다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처럼 여러분들 현재 교역구조 무역구조 하에서 1년에 2조 상당의 재정적자, 누적 재정적자가 36조 달러, 무역수지가 연 1조 달러 이렇게 이러면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경우에 물어볼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오바마라 클린턴이라 이런 사람들 다 조용히 지냈는데 왜 유난히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 가지고 뭡니까? 예? 그렇게 뭐죠? 욕을 먹어가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이름 깔 때 김영삼도 들어눕고 김대중도 다 들어누웠지 않습니까?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조지 W 부시나 이런 분들은 기성 정치인들이니까 재임 기간 4년이니까 무난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환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덮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누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근본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어렵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문제를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뭐 이런 제 주장에 논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직한 방송을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지금 관세가 전 세계를 상대로 기본 관세 10%에 한국은 25%를 맞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도의 배포가 아니면은 이렇게 위험한 정책을 선택 못한다 이야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대개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이론이죠. 경제이론. 그래서 이론 공부가 중요합니다. 독학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통적으로 코스를 밟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정통 코스를. 정통 코스를 밟게 되면은 이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겠는가 이걸 경제 이론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의 톱 기사가 이겁니다. 일면의 톱 기사가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급박한 거 하니까 이게 시간별로 여러분들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시장의 혼란이 깊어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정권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JP모간 회장 다이먼 회장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상큼한 파급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정책을 선택한 것은 현재 무역 구조하에서 미국이 무역 수지를 1년 동안 1조 달러 정도 여러분들 적자를 내면서 계속 가기가 힘들다는 소위 정책의 우선순위가 목표가 앞섰기 때문에 관세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관세는 분명히 여러분들 네가티브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부정적인 효과.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원론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자.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간 겁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뭐냐? 물가가 오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대학에서 경제학
경제학과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경제원론에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게 되면 총공급 곡선이 여러분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인플레율이 상승이 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더 화급한 정책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여러분들 도입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책을 수용한 거죠. 아주 전형적으로 고물가 저성장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관세를 올려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원론적으로 관세 인상 효과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 이제 우리도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하자고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걸 원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 예. 그다음에 이제 각 나라가 여러분들 교육 규모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 규모가. 예.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하는 겁니다. 성장률이 둔화가 되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뭐 아주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니까 주식시장은 내려가고, 뭐 이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가지고 무역 질서를 재편하지 않아서 안 된다. 정책 우선순위가 무역시장의 재편을 통한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 그리고 동시에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이 두 가지를 그냥 정책 목표와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대개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그런데 이제 아주 40대 초반에 스테판 미란 박사, 이 젊은 사람이 쓴 그런 미란 보고서라는 그런 정책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전통 경제학자들의 경제 이론보다도 미란 박사 이야기를 더 선호한 거죠. 선호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사용할 때는 이론의 도움을 받으면은 실행 이전에 파급 효과를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라든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올렸을 때 네거티브 이펙트라는 것, 뭐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단기간에 걸쳐 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저성장이라는 그런 비용을 치료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걸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상을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지탱하기 힘들다. 이런 논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자 이론보다도 미란 박사의 주장을 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뭐 몇 분께서 선거 문제를 왜 언급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다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5년 한 겁니다. 5년. 공병호란 사람이 5년간
대부분 사람들이 침묵할 때 5년간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 5년이면은 10년의 절반인 겁니다. 제 6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부를 선거 문제에 바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속속들이 대한민국 선거가 어떤지는 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5년 동안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이런 방송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할 그런 게 이제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병호란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5년 동안 선거 문제의 계몽을 위해가 전부를 다 바쳐서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들어오셔 가지고 검색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할 만큼 다 해줬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제고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는 누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이야기를 해 줬으니까 이제는 뭐 방송 이렇게 제가 색다르게 꾸며가는 방송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방송 주목하시고 방송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상세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이야기를 해 줬고 물론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분석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방송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맺고 끊는 것이 대단히 분명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개인적 사안도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제가 판단한 겁니다.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겠지만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면서 이제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처한 어려움도 전망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이런들 맞아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칼이 있을 때 칼을 쓰지 못하면 자기가 칼을 맞는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뭐 JP모간의 다이먼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말로 하면은 사업가고 업자지 않습니까? 업자.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만큼 넓은 시각에서 먼 시각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문 거죠. 여기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게 되면은 톱 뉴스의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의 금융가에서는 이런 가장 비중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관세에 대해서 경고했다. 물가를 올리고 성장률을 낮출 것이다. 뭐 누구든지 아는 내용을 아마 고객들을 위한 그런 보고서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비중 있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크게 다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선택한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가지고 주식시장을 출렁거리게 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질서의 재편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의 주장은 뭐 새로운 건 아닌 겁니다.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뭐 워낙 이렇게 금융가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세가 수입품과 국내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푸시, 투입 비용이 상승해서 제품 가격 상승을 낳게 될 것이다. 연례 사안이니까 아마 고객들에게 보내는 그냥 리포트에서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사안. 관세 메뉴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저성장을 넘어서 경기 침체로 발전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성장은 확실히 낮출 것이다. 성장 일시적인 단기적인 성장세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무역 질서의 재편이 더 화급하고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판단한 겁니다. 대통령의 판단 선택 그리고 JP 모간 회장의 판단 선택은 다른 거죠. JP 모간의 이런 회장의 판단은 주주하고 고객만 생각하지만 대통령은 나라하고 국민을 함께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관세 보복 관세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상하는 거죠. 예상한 부분들을 주주를 위한 연례 사안에 관세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JP 모간 주식도 한 8% 정도 금요일 날 빠졌으니까 일단 뭐 주가가 빠졌으니까 타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불만을 이렇게 피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관세에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JP 모간의 회장을 비중 있게 이렇게 다뤘죠. 다루고 또 이제 월가에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도 피력한 겁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투자가죠. 빌 에크만. 월스트리트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투자자, 사업가, 업자들인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나라도 생각하겠지만 자기 업종이나 자기 회사의 이익에 더 집중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항상 어떤 발언을 볼 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일단 정치적 야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편애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뭐 제가 정당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애한 이야기를 할 동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치가는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발언을 할 때 제가 선거 문제를 다룰 때도 선거에 관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이끌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정치인이 선거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의 이익도 여러분들 좀 더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필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할 때 필 에크만의 관세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여기도 다 뭐가 있는가 하는 여러분들 본인의 이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혁개울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파급 효과가 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 6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날라갔으니까 투자가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셀프 인듀스 이코노믹 뉴클리어 윈터니까 자발적으로 일으킨 그런 핵개울과 같은 그런 폭탄이었다. 이 빌 에크만이 굉장히 뛰어난 천재적인 그런 투자가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신들의 입장과 동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빌 에크만이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90일간 관세를 유예한다면 본인이 패배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니까. 그죠? 우리는 무역 파트너 비즈니스 장소 자본 투자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것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죠. 피력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나라를 살리는 일 일찍이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악화가 되고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관점이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자, 이 보시고 이제 월스트리트 주요 인물들의 관세
반대 발언, 투자회사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마커스 공동회장은 우리는 자유무역과 세계무역 및 세계화에서 이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모든 방향에서 무역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미국이 고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 의견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의 오크트리 캐피탈 공동회장은 미국이 매년 1년 내에 거의 모든 교역 국가들하고 1조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수출에 비해 수입이 여러분 1조 달러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점과 이 아주 뛰어난 투자자들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지 소로스의 헤지펀드의 스콧 베스턴 재무장관의 상사였던 투자자이자 평생 공화당원인 스탠 드러켄밀러는 저는 10%를 초과하는 관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고 결국은 그 주장을 펼치더라도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헤지펀드의 매니저인 댄 로버는 또 주말이나 앞으로 며칠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과 이념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특정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찬반양론이 갈리니까. 자, 백악관 내부 주요 인사들의 시중 우려에 대한 인식 공유, 뭐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은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시중에 우려가 많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JD 펜스 부통령, 벤센트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케빈 헤셋 등 백악관 고위관리들과 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다 주변 사람들인 겁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누구도 설득하기가 힘든 거죠. 본인이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나 제이디 펜스나 벤센트나 이런 사람 다 주변인들인 겁니다. 최종 책임자는 아닌 거죠. 1인자하고 2인자 3인자 사이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나 책임의 여러분들 강도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유연한 그런 정책 변동이 있으면은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만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미국과 협상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연기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란 희망을 제시했고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뭐 보니까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네요. 한 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에서 거품을 짜낸 책임은 있지만 거품을 넣은 책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관세를 낮추고 무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와 거래를 중단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응했으니까 이제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이 많이 반응을 주말 동안 동향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많은 그 투자업계의 인물들은 당황했다 이야기죠. 주말 동안 트럼프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은 뭐 다가오는 관세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별로 우려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금융계 인사들은 주말 동안
트럼프와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관세를 막기 위한 거래에 도달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일부 행정부 구성원들은 월스트리트가 직면하고 있는 주식 폭락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징후에 당황했습니다. 그지?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입장은 여러분들 좀 고통이 따른 일이기 때문에 참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에 혼란이 좀 있더라도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금요일 날 트위터 투자자들 여러분 제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메시지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다수의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주류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통령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솔직하게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대중들하고 직소통 직거래 중간에 미들맨 중간 상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냥 투자자들 여러분 제 정책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가로 나올 때 많이 사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문제없고 그리고 중국은 보복 관세 때렸는데 그 본인이 cannot afford to do 뭐뭐 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방송에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 중간여름 언론들을 거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의 속내를 그대로 여러분에 전해드린 내용을 많이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하죠. 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내가 올바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방송에 담기는 쉽지가 않은데 제가 한국의 이런 주류 언론들이 하도 엉터리 이런 기사를 올려가지고 그냥 이제부터 뭡니까 그냥 내가 직접 여러분들 그냥 언론사가 내가 해제를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확고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unbowed라는 동의가 머리를 굽히지 않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경우가 여기에 신문사의 기사분이 쓰신 글이 아주 재미난 내용이네요. 신문사나 이런 데가 원하는 대로 녹록하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움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 unbowed라는 거죠.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신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unbowed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비판적입니다. 주류 언론들이. 그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금은 나은데 뭐 완전히 그냥 기자들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러나 기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폭하고 대통령의 생각의 폭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여러분들 가장 톱뉴스의 중앙에 딱 들어있네요. 그죠?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미국의 주류 언론들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취임 이후에 지금 한 75일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78일이네요. 트럼프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전례 없는 규모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당신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하지 않느냐. 우리의 여러분들 비판을 왜 수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막 부르짖는 겁니다. 와싱턴 겨우 78일이 지났습니다. 78일이 지난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행정명령이 쏟아졌던 거죠. 그런 트럼프가 취임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을 방해한 미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여기 이런 용어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쓴 용어가 방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정상화시키는 길로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딱 나오는 겁니다. 기자가 절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방해한 대통령이다. 그런 놀라운 속도로 이민 단속을 시행하고 연방 인력을 감축하며 연방기관을 철거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미국의 재정 적자나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뭔가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 보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기사를 이제는 역겨워 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제쳐버린 겁니다. 이제는. 못 보겠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부정적인 뉴스를 봐야 되니까.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하는 트럼프는 대중의 비판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전형적인 진지하든 아니든 트럼프는 이제 삼선 도전에 소극적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대중의 비판이 뭐 있더라도 이러면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교역국들이 무임승차하던 전후 교역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스티븐 배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우파 여러분들 활동가죠. 이게 이런 핵심입니다. 교역국가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 질서를 손을 보는 겁니다. 손을 보는데 미국의 식자층에서 크게 박수를 안 치는 겁니다. 미국의 언론에서도 박수를 치지 않고 저는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동안 어느 역대 미국 대통령도 손을 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잘못된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선하는 것, 픽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만 소개하지 않고 스티븐 배넌의 이야기를 소개했네요.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의 우방이자 미디어 메가폰을 잡은 스티븐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국제교육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조지 워싱턴 에이브럼 링컨과 함께 역사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그래서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세계관이. 저의 세계관은 아주 확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저의 세계관은 젊은 날부터 한 40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는 거죠.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우파적 세계관이 강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자적 세계관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일관되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게 도널드 트럼프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메인 뉴스에 탑 뉴스에 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 양반이 대통령은 특히 엘리트 대학과 로펌 그리고 자신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의 일부를 권력의 일부를 빼앗으려는 많은 행동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게 옳지 않다고 보니까 예? 아니 세상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남자 여자 중간에 뭐가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관이 다른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잔뜩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쭉 소개를 하네요. 예. 뭐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세 정치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한국에도 대단히 중요하죠. 미국의 교역 상품들 가운데 자동차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가. 예. 여기 보시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한 140만 대 정도를 판매합니다. 현재 미국의 생산량이 70만 대, 올해 말에 한 100만 대 정도를 육박하죠.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들 가운데 한 90만 대 정도가 미국에 수출됩니다. 수년 내로 제가 볼 때는 90만 대가 거의 전량 현지 생산 체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울산 공장의 생산 캐파는 지금의 절반 정도로 내려앉겠죠. 미국 수출 물량 90만 대가 아마 전부 그게 미 우선주의의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사례인 거죠.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 내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미 우선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공장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문제를 제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미국 문제가 아니고 한국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철강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미국 수출 물량의 90만 대를 거의 전부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은 대부분 약간 진보적 색채 좌파적 색채를 여러분들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처럼 뭐 젊은 날 공부를 제대로 하고 경력을 쌓았지만 직접 본인이 여러분들 그런 우파적 색채가 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도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누구를 봐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이런 걸 착하게 봐야 되는 거죠. This is not sustainable. 이런 무역 질서는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 합중국은 무역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동아나 이런 데서 계속 CNN이나 이런 걸 좀 인용해 가지고 그냥 반대되는 이야기만 소개하면 국민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This is not sustainable. 이런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돈을 남기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무역에서 돈을 잃는 체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핵심인 거죠. 굉장히 그래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 의사를 중간 상인을 이런 거치지 않고 언론이란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하니까 이런 체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체제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최소 4년간 한국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판매할 거는 관세 내고 판매하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으면 옮기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만큼 보다도 2배 가량의 이런 일자리를 더했습니다. 아마 상무장관 같은데 50개 이상의 나라들이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하시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뭐 지나치게 이제 트럼프를 좋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죠. 거짓말을. 왜 여러분들 신문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죠. 거짓말을. 문제가 이대로 우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겁니까? 미국이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누가 설득하겠습니까? 그게 J.D. 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통령이 가가지고 대통령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후퇴합시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문제는 명확한 거고 아무도 그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골마 터질 때까지 손을 안 댔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살아남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단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역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나라마다 전부 다 뭡니까 매년 수백억 수천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고 미국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쌓아가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했던 우리가 미국에게서 알아야 미국 사람들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자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적자가 생겨가지고 1년에 여기 토탈 트레이드 데피시트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수는 굿 데피시트니까 상품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 상품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수출보다도 수입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이런 공평한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한쪽은 맨날 적자를 보고 한쪽은 소고기 못 사주겠다. 한쪽은 미국 농산물 못 사주겠다. 그걸 개선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치?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지. 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상품 수지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돼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 보시게 되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에 9,184억 불 1조 달러입니다. 매년 1조 정도 여러분들 그냥 달러를 찍어서 여러분들 그거 보충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2조 원 국가 채무 누적액이 36조 2,100억 달러 예상 가운데 여러분들 국채에 들어가는 미국의 국채 여러분들 이자 부담액이 예산 20% 이 체제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체제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통령 때 고쳐야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이러면 다 흑자를 남기지 않습니까? 중국은 1년에 이러면 3천억 불 정도 남기는데 그 돈과 전부 다 군비 확장하고 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2356억 달러를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멕시코도 1718억 불 정도 여러분들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공병호 TV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정론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아시죠? 어리버리하면 그냥 죽습니다. 요즘에는. 그죠? 타이밍을 놓치면 죽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야무지지 못하면은 그냥 죽죠. 야무지지 못하면은. 워싱턴 DC에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진짜 개혁을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 여러분들 대통령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도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660억 불 벌었거든요. 미국에서만. 베트남은 1235억 불 남긴 겁니다. 중요 교역 대상들이 전부 다 이런 몇백억 불 정도 다 남긴 겁니다. 그 무슨 수로 하수분도 아니고 계속 돈을 집어넣어주고 그럼 미국 농수산물 수입해 주든지 LNG를 수입하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겠으니까 뭐 칼을 빼드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우리 언론들도 아무도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자마자 상황을 그래야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무역수지 적자가 많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관세전쟁이 어떻게 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 양보 안 합니다.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CNN 방송이나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무리 떠들어 보더라도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6분 전에 전 세계 각국이 우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강경하지만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협상을 위해 최고의 팀을 파견합니다. 그들은 무역에 대해서 미국을 매우 열악하게 대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가져갑니다. 농업과 다른 많은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지만 특히 중국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이런 자동차 만들어서 90만 대를 수출하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 140만 대 정도를 여러분들 수출합니다. 그럼 여기 트럼프가 이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이런 차를 140만 대 파니까 우리 물건도 좀 사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석유를 사든지 LNG를 사든지 콩을 사든지 대두를 사든지 소고기를 사든지 사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는 일본의 이야기가 우리 함께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일본이 얼마나 남겼습니까? 일본이 돈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일본이 685억 불 남겼네요. 한국이 660억 불 남긴 겁니다. 매년 이렇게 돈을 남겼을 겁니다. 그지? 미국 쌀도 사고 미국 콩도 사고 미국 자동차도 좀 사주고 그렇게 사라 이야기. 당신들 660억 불 정도 돈 남기지 않냐 이야기예요. 에? 미국 소고기 이름 뭡니까? 내가 송송하는 그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인 교역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일관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This is not sustainable. 아무도 미국의 이런 지식인들 가운데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도 미국의 교역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떠들지 않는 겁니다. This is not sustainable. 이런 체제를 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겠냐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이런 것을 한국이 알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막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그대로 여러분들 내뱉지 않습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전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청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닉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용감함의 인내심을 가지고 위대함이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올린 여러분 트위터인 겁니다. 에? Don't be weak. Don't be stupid. Don't be panic. 패닉이라고 읽어야겠네요. 예? Be strong. Be courageous. Be patient. 정치인이니까 여러분들 메시지도 영어도 굉장히 짧게 쓰네요. 어느 대통령도 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폼 내고 돈 쓰는 건 좋아했지만 어느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전비를 뭡니까 몇백억 달러는 퍼부었지만
누구도 뭐죠 나라가 빚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송이나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수십 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아무도 안 해왔다는 겁니다. 폼만 잡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문제없다. 유가 하락하고 금리 하락하고 식량 가격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없고 오랫동안 남용되어 온 미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세 남용 국가들로부터 일주일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를 34% 인상했을 뿐이고 보복하지 말라는 저의 경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이용해 충분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과거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책임이 있다. 미국이 중국이 엄청나게 미국 시장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용해서 부자가 됐고 한국이 이용해서 부자가 됐고 대만이 이용해서 부자가 됐고 그거하고 여러분들 규모가 다르게 중국은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그 부자가 된 돈을 가지고 뭡니까 군비를 확충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게 된 겁니다. 과거에 이 나라의 리더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도.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그냥 찌꺼리 하는 겁니다. 그냥 대중들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주 여러분들 그냥 정직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입니다. 관세는 현재 수백억 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들 국가의 흑자는 슬리피 조 바이든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돌리고 빠르게 되돌릴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관세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대 협상하거나 물러나지 않는다 이야기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아무도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한 겁니다. 폼나게 돈 쓰는 일만 했지 이런 미국의 재정 적자와 이런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예산의 20% 이자로 나가는 나라가 된 거를 아무도 해결하려고 그걸 픽스 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려고 아무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가서 이런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이런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겠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혼란이 있더라도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제 정책이 계속 관철된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는 뭐 다른 사람처럼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 와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제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금요일 날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길 걸로 봐요. 트럼프가 중국이 손을 들 겁니다 아마. 뭐 연합뉴스 JTB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글을 쓰는 사람의 지적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매일 기사 쓰는데 이런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문을 한국 신문을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왜냐하면 구역질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가지고 엉터리 기사를. 외신 내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가 참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매일 정신건강에 너무나 해가 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부정적이고 거짓말 기사를 봐야 되니까
딱 자르는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자꾸 이해하셨겠지만 저는 맺고 끊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분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 이거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 보시니까 시야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새벽마다 오시가 이런 저하고 이런 방송 같이 이런 참여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돈도 많이 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거기다 판단까지 여러분들 언제가 여러분들 제공하니까. 완전히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는 거죠. 연하신 님이 조중동은 날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디스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겁니다. 자주 오셔가지고 공병호 TV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놓치시면은 나중에 찾아가지고 보시고 완전히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 체제를 바꾼 겁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다뤄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건강도 상하겠다 이야기죠. 선거 문제 충분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해야 여러분들 충분하겠습니까? 중요한 선거 나면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야기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할 만큼 한 거고 의무를 다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50%를 때린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어제 오판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박살 내는 겁니다. 50% 이름 때리면은 10% 10% 20%에다가 상호관세 34% 54%입니다. 54%에다가 50% 대응관세를 떼면 104%입니다. 100불짜리 이런 물건이 204불이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들어올 때. 미국에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 제품들은 미국 와가지고 당신들 장사하지 말라는, 긍정의 힘이 고맙습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additional 50% 추가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위협한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 관세를 34% 때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신이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는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결기 기계 같은 걸 하긴 하거든요. 자신이 있다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 내가 앞에서 이런 스마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미쳤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손들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나가든지 두 가지 선택을 준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 옵션을 두 개 준다 이야기죠. 하나는 204% 여러분들 104% 관심 물고 미국 시장에 들어오든지, 그건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경쟁력 자체가 없으니까. 아니면 항복하든지 두 가지를 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50% 여러분들 관세를 때리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정권 시장이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고 이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든. 그거는 트럼프에 대한 크레딧을 주는 거거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세전쟁은 적극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고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his is not sustainable, 유지될 수 없는 체제고 지금 미국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무역 수지가 매년 1조 달러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 매일 이렇게 확장이 돼 간다. 그러니 이 문제를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핵심이.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접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본인 소셜 오늘 아침에
본인 주스 오시아를 통해 가지고 어제 중국은 이미 기록적인 관세, 비금전적 관세,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대규모의 장기 환율 조작 이외에도 위안화 가치를 여러분들 일부러 낮춰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해온 것처럼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장기 관세 남용을 넘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가 처음 설정된 관세를 넘어서 새로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즉시 부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결정한 겁니다. 따라 중국이 2025년 4월 8일 내일까지 이미 장기적인 무역 침해보다 34% 증가한 금액을 내일까지입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 요청한 중국과의 교역회담에 관한 모든 협상은 종료됩니다. 회담을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도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까지 철회라 이야기죠. 철회 못하겠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이 중국 상품 미국 시장이 나가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슈퍼 울트라 멘탈입니다. 자기가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도 엄청나게 떨릴 겁니다. 중국 상품을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냥 손 들든지 아니면 뭐죠. 그냥 나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트럼프 is not going to bend. 트럼프는 양보하거나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빅스 인덱스가 공포지수라는 거죠. 공포지수가 여러분들 5년 사이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뭐 뉴스 같은데 그 뉴스를 인용해 가지고 양보하거나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하고 있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호주는 미국에서 290억 달러 상당의 소고기를 판매하지만 호주가 세운 장벽 때문에 호주의 햄버거 한 개를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와이오밍 주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주류 언론들은 이야기를 안 하죠. 팍스 뉴스 정도만 이렇게 이걸 보도하는 겁니다. 뉴스맥스 저 공장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그냥 방치되었다가 파손되고 무너지는 걸 보면 버려진 건물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일어서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CNN이나 이런 CNBC나 이런 데 전혀 보도를 안 한 거죠. 뉴스맥스가 좀 우호적인 그런 매체니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미국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아무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근본 문제는 전혀 이야기하자고 전부 다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근본 문제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물가가 오른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딱합니까? 근본 문제를 봐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을 리빌드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11주 동안 대통령이 확보한 미국 내 투자 규모입니다. 이 액수는 바이든이 4년 동안 한 액수고 이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11주간 여러분들 만든 업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경제를 우리를 이용한 국가들과 밸런싱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등을 업고 부자가 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중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여기 이제 트루스 소셜에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트럼프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훌륭하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명하게 행동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국제무역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방금 하드 리셋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에 이익이 되도록 무역에 관한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시장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반등을 할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과 미국 경제는 그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57세의 나이에 이것은 제 인생에서 네 번째로 큰 조정 과정이며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진입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선견력으로 인해 엄청나게 부유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기회를 이용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한 정오를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불평만 하다가 이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준의 미국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주당 가격으로 좋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승자는 항상 이길 방법을 찾습니다. 패자와 혐오보다는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둘러앉습니다. 한 분이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주식인 엔비디아 주식을 보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러면 앞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 내용을 제가 어제 주목을 했거든요. 선제적 금리 인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특히 기술주가 여러분들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 함께 예고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보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들 예외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토요일 내용입니다. 지금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는 항상 늦었지만 이제 이미지를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심지어 달걀도 69% 하락했으며 일자리 2달 만에 모두 상승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큰 승리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제롬이 정치 게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주로 기술주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기술주에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어제 이제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어제 방송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들 짧은 단신 기사가 나왔네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에 배 가지고 그다음에 4월 7일 날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인하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폭도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가능성이. 그 기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면은 대단히 여러분들 주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파생상품 시장은 이제 연준이 5월 6일부터 7일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과거의 14%에서 44%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물가는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25%에 3.5% 이하의 범위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최소 4분기에 걸쳐서 인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시장 가격은 3분기에 걸쳐서 50% 이상의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만 현저하게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뭐 크게는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다뤘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침체될 리세션 이런들 우려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더 여러분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닥터 AI와 함께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해설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메시지가 처음이네요. 최근 출소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지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회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미 연준을 움직이고 있는 파월 의장은 서둘러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관세가 교역량 감소와 수요 위축을 초래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미 연준은 경제를 지지하기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경제 데이터에서 명확한 침체 신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처럼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귀한 정보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때는 금리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올해 안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반기쯤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점진적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네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제지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점에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기술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현재처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기술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견주어 가지고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술주는 성장주고 이익이 현재보다 미래에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적용되는 금리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분모가 낮아지는 거죠. 기업의 현재 주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이 낮아지고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면 기술주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은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시장은 기술주 성장주와 같은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베팅,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2019년이나 2020년 초에 무역전쟁이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할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나스닥 기술주가 급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라는 것은 기술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추가 관세 50%를 때린 것은 엄청난 일인 거죠.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 관세 50%가 현실화되면은 이제 중국산 상품을 거의 다 아웃시켜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관세가 104%로 떠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관세가 104%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추가 관세가 50%지 않습니까? 50%. 그죠? 거의 쇼킹한 뉴스인 거죠. 그래도 시장이 안정된 겁니다. 시장이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 월요일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인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수요일부터 중국의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요청된 회담에 관한 모든 대화가 종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본인의 소셜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거의 폭탄에 해당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이런 출렁거려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세거든요. 중국이 2025년 4월 8일 내일까지 이미 장기적인 무역 침해보다 34% 증가한 금액을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50번째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보통 담력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막 그냥 폭락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보복 관세 34%에 대응하여 중국의 보복 관세 추가 관세 50% 부과를 밝혔는데 만일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총 104%의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중국 상품을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04%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세가 104%.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 4월 8일 날 중국이 보복 관세 34%를 계속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산 제품이 104%를 두들겨 맞고 그건 미국 시장에 퇴출되는 걸 뜻한다. 여기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공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4% 보복 관세 50%의 추가 관세를 더하게 되면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처리하지 않는 한 104%의 여러분들 관세를 먹게 됩니다. 사실상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00 제품이 중국에서 미국의 관세를 세관을 통과할 때 $204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죠. 그거를 발표했는데도 시장이 크게 요동을 안 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104%라는 관세율은 수입 상품 가격을 2배 이상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중국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있다면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이 34% 보복관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50%를 때리겠다. 그런데 만일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무역전쟁이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거죠. 게임 이론적 접근에서 보면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처리하지 않고 추가 보복을 선택하면은 이거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입니다. 양국이 협력하면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한쪽이 강경증을 유지하면 상대도 대응해서 결국 양측 모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50% 추가 관세 위협은 협상보다는 압박을 통한 굴복을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상품이 미국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면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대중강경책 신호탄과 지지층 결집 효과. 그렇게 위협한 데는 104% 관세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중국 상품을 미국 시장에 배제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 의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강경한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보호를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정돈을 하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게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1930년 대공황 당시 이런들 발효됐던 스무트 할리법이라는 그런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의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 전 세계의 불황을 좀 더 가속화시켰던 이 스무트 할리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 이 보시면은 스무트 할리법, 이게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930년대 실시했던 스무트 할리법은 1929년도에 대공황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된 이후에 당시 대통령을 맡고 있던 허버트 후보가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평균 20%를 추가로 관세를 부과했던 수입 농산품하고 제조품의 그런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이었죠.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 보복 관세를 낳게 되고 교육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 예를 들면 미국하고 유럽 사이 교육 규모가 3분의 2 이상 감소가 있으니 70% 이상 이런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그 아주 두려운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대공황을 더 악화시킨, 그리고 세계 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 1930년에 스무트 할리법이니까 이런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관세를 인상했던 그런 정책이죠.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표로 실천됐던 그런 정책이고, 핵심은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가 보복 관세를 때려 가지고 무역전쟁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교역이 70% 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상황은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부분이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무기로 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중국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들이 협상 테이블에 협상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에 스무트 할리법과 같은 그런 국제적인 제한 같은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 좀 낮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글레그 입이라고 여러분들 비교적 괜찮은 칼럼을 계속 쓰시는 분입니다. 글로벌 교역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스무트 할리법을 여러분들 통과시킨 공화당의 윌리스 할리 그다음에 리더 스무스라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하겠냐 아니면 협상에 임하겠냐 그게 차이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외에는 보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세계적 불황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겠냐 보는데 현재 기준이니까 중국 외의 국가들은 협상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1930년에 스무트 할리법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국가들이 보복으로 나오겠냐 이야기죠. 보복으로 나오면은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붕괴가 하는 거죠. 그런데 보복할 그런 국가들은 많지 않아 모든 관세가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관세 인상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국만 보복 관세를 지금 여러분들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현재 1930년에 비해서 세계 경제가 이런 국가별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좀 클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스무트 할리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코노미스트도 미국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관세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필요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외에 다른 대안을 미국이 뭘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중국처럼 보복 관세로 맞서는 나라는 없거나 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캐나다와 유럽은 초기 보복 조치를 실행하거나 약속했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관세 올리는 정책은 인기는 별로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고민하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고민이 다른 거죠. 연저럼 된 매년 1조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남기고 나라가 지탱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기축통화국가지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보복 관세를 가지고 미국에 맞서 가지고 여러분들 대드는 그런 나라는 중국 빼고는 없을 것이다. 내일 한번 보죠. 4월 8일 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 공정함을 좀 회복하자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든 칼럼니스트들도 다 관세를 반대하는 거죠. 현재로선 트럼프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정치적 압력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의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미국인들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이 싸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흥미는 갖고 계실 겁니다.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것이 모든 상거래의 원칙